안녕하세요. 설쌤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제곱근과 실수, 이제 중3 1학기 과정의 이제 첫 번째 단원이죠. 중3 1학기 과정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제곱으로부터 2차로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제곱근과 실수에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나오는 2차식에 대한 곱셈 공식,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모두 다 2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새로운 수의 범위를 하나 더 배우게 됩니다. 그 수의 범위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뭐 그대로 글로 써보면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x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a의 제곱근이라 한다. x를 a의 제곱근이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x를 a의 제곱근이라 한다. a는 뭐야? a는 x의 제곱이 a고 x는 a의 제곱근이 되는 거야. 보여지는 것처럼 5를 제곱하면 25가 되고 5를 제곱하면 25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5를 제곱해도 25가 되지 않습니까? 이들을 제곱하면 25가 돼요. 제곱을 한 거지. 그럼 우리는 제곱되기 이전의 값, 그러니까 25라는 숫자는 어떤 수를 제곱해서 25가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제곱근이라고 부를 거야. 제곱하기 이전의 값. 25, 제곱해서 25가 되는 숫자가 5와 마이너스 5 두 개가 있죠.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5를 제곱해도 25고 마이너스 5를 제곱해도 25야. 근데 제곱해서 25가 되는 게 뭐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5를 많이 이야기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마이너스 5를 제곱해도 25가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숫자들은 그 숫자가 양수야. 그 숫자가 양수야. 그 양수를 제곱하면 그 값은 양수 곱하기 양수가 되면서 양수가 되겠지. x가 음수라고 합시다. 음수를 제곱해도 어떻게 돼? 음수 곱하기 음수 역시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똑같이 양수가 됩니다. 다만 0을 제곱하면 그 0의 제곱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곱하는 값들은, 제곱되어진 값들은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곱을 해서 나오는 값은 양수고, 그 양수가 제곱되기 이전의 값은 양수와 음수 두 개가 있을 거야. 그 양수와 음수를 우리는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25의 제곱근은 5와 마이너스 5가 있습니다. 5는 25의 양의 제곱근이고 마이너스 5는 25의 음의 제곱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 값은 언제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인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곱해서 0이 되는 값도 있죠. 0이 되는 값은 0의 제곱이 0이 되고 0의 제곱근도 0. 그러니까 제곱해서 나오는 값과 제곱되기 이전의 값이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그 값이 같은 경우는 0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1도 되잖아요. 1의 제곱이 1이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제곱도 1이기 때문에 이때는 1의 제곱근에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두 개가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맞죠. 그렇다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경우 음수에 대한 제곱근, 이것은 없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처럼 양수던 음수던 0이던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 값은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용들 잘 읽어보고 필요한 내용들을 머리에다가 반드시 저장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제곱근을 표현하다 보면 그 한계에 부딪히는 숫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수를 제곱해서 0이 되는 값, 0이 있죠. 1이 되는 값,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있고, 4가 되는 값,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요 1과 4 사이에 있는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존재하지 않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선생님, 1.4를 제곱하면 1.96.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크면 되겠네요. 1.4보다 조금 더 커. 1.41을 제곱했더니 얘가 1.99 얼마라고 이게 가까워집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계산을 아무리 해도 2가 되는 딱 떨어지는 숫자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1.4로 시작하는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어떤 숫자에 대해서 제곱을 하면 얘가 2가 되는 어떤 값이 있을 것 같아서 수많은 수학자들이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게 나오지 않더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인 거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따라서 얘네들에 대한 값을 순환하지도 않기 때문에 뭔가 규칙성을 표현할 수 없는 이 소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새로운 기호를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근호, 이렇게 쓰는 근호, 우리가 앞으로 많이 읽는 건 루트라고 읽을 겁니다. 제곱근이라고도 해줄 거예요. 제곱근이라고도 할 건데, 이 근호는 우리가 또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루트의 첫자 R에 대해서 소문자 R을 이쁘게 만들어낸 기호가 이 루트라고 하는 근호라는 기호가 됩니다. 제곱근을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기호야. 처음에는 인쇄체를 따라서 써가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기호가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쓰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좀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쓰게 될 겁니다. 자, 제곱근을 나타내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로서 우리가 이제 이 근호라고 하는 루트라고 하는 기호를 만들었는데, 이 루트라는 기호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처럼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될 때 x는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 그 x값을 표현할 때 1.414 얼마 하고 나가는 순환하지 않는 저 무한소수를 표현할 수 없으니 우리 이렇게 합시다. 루트 2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는 두 가지 값을 만들어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루트 2라고 쓰고 있는 이 값은 하나의 숫자입니다. 제곱을 하면 2가 되는 숫자. 소수로 표현하면 1.414 얼마 하고 나가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지. 원주율을 나타내는 파이 3.141592 점점점점 나가는 이 값도 역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보니까 하나의 기호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서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는 근호, 루트라고 하는 이 근호를 만들어낸 겁니다. 제곱근 2, 마이너스 제곱근 2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읽어주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루트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숫자니까 루트 2는 1.414 얼마 하는 숫자를 대신하는 새로운 숫자이기 때문에 얘도 앞에 있는 부호에 따라서 양수와 음수로 나눠지게 됩니다. 루트 2가 양수고 마이너스 루트 2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소수로 따지면 1.414 점점점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는 마이너스 1.4 점점점 하고 나가는 숫자를 의미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을 갖다 2의 양의 제곱근과 2의 음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얘네들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여기서 물론 a는 당연히 양수여야 되죠. a는 양수여야 합니다. 양수 a에 대하여 제곱해서 a가 된다라고 하면 x는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하는 두 가지 값을 갖게 되고 플러스 루트 a를 우리는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a를 음의 제곱근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호가 두 개 들어있는 경우에 양수와 음수 두 개 들어있는 경우에 우리가 복호, 그러니까 두 개의 부호를 갖는다라는 의미인데 이럴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해서 이 값을 이 두 개를 이렇게 하나로 표현해서 나타내는데 하나로 표현만 한 거지 얘는 두 개를 의미하는 거야. 두 개를 의미하는 거다. 알겠니? 루트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하는 새로운 기호에 의해서 우리는 앞으로
양수들에 대한 제곱근은 모두 다 표현이 가능해진 겁니다. 제곱수라고 해서 어떤 수를 제곱해서 나오는 수가 자연수나 어떤 유리수 형태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수를 제곱해서 4분의 9가 돼요. 그럼 이때 우리는 x를 표현할 때 4는 2를 제곱한 거고 9는 3을 제곱한 거니까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두 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걸 갖다가 늘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이게 단순하게 뭐 5분의 6 이렇게만 나와도 우리는 얘네들을 제곱해서 이 숫자가 되는 걸 찾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6이라고 하는 5분의 6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6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거라고. 알겠니? 자, 근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양수의 제곱근을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3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 5분의 6의 제곱근은 플러스 루트 5분의 6, 마이너스 루트 5분의 6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배운 이 기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양수 a라고 하는 값에 대하여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것처럼 a의 제곱근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제곱해서 a가 되는 걸 구하는 거고 이에 따라서 얘는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만들어진 것을 둘 다 a의 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루트라는 표현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게 근호 그리고 제곱근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곱근 a라고 하는 건 루트라는 기호를 우리말로 바꿔놓은 게 제곱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곱근 A는 루트 A하고 같은 거야. 알았어? 제곱근 A는 루트 A. A의 양의 제곱근을 의미하는 거라서 제곱근이라는 말이 A 앞에 있는 경우와 뒤에 있는 경우가 달라요. A의 제곱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 두 개를 이야기해야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고 제곱근 a는 루트 a를 의미하는 거다. 이것도 이제 기호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